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촬영 안 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 이제 촬영이 이제 다녀갔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제 KBS 방송국 가가지고 촬영을 할 건데 주제는 저출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5월 5일에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제 방영이 될 건데 제가 보고 싶으시면 그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화장도 했으니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찍으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 후배가 방문간호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시급이 세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선생님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방문간호사는 저는 한 2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달 해보고 난 뒤에 뭘 얼마나 방문간호사를 안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2달씩이나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방문간호사의 이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방문간호사는 일단 그 친구 말처럼 일단 시급은 세요. 한 지금도 한 3만 2, 3천 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급만 단순히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되게 세 보이지만 그 결코 센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당 급여라는 게 내가 그 가정에 가가지고 있는 그 시간만큼 내가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60분 이상 이제 찍기를 바라는 거죠. 왜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휴대폰을 그 태그라 그래야 되네. 되는 게 있어요. 딱 이제 내가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딱 60분을 채운 거랑 60분을 안 채우고 58분, 59분 이제 거기 집안에 있었던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60분을 채우는 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60분을 내가 가정 안에 있었다 그러면 뭐 3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10시에 만약 어떤 가정에 방문이 있어가지고 그 갔다가 만약 12시에 두 번째 집이 방문이 있으면 중간에 1시간이 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는 시간 돈 안 줘요. 그냥 그 비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차 안에 있던 아니면 커피숍에 가 있던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버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 기름값 들여서 이제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차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내 차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100% 내가 혼자 다 책임 쓰는 거, 독박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방문간호사를 하려면 경력을 2년만 채우면 되거든요. 내가 뭐 중환자실에 일을 했건 뭐 어느 병동에 일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간호사로서의 경력 2년. 이게 정말 저는 방문간호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격 요건도 하나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아무나 그냥 뽑아가지고 방문간호사라고 내보낼 생각을 했고 그런 계획을 이제 했다는 그 탁상에서 했다는 그 이것들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왜 방문간호라는 그 현장을 모르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세네. 그래도 나도 간호사인데 뭐 가서 하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방문간호를 제가 해보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어르신들은 당뇨 환자들이 많았고 뇌졸중,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베드리든으로 돼 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가정에 내가 갔을 때 당뇨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재활치료 같은 걸 되게 많이 원하시거든요. 내가 재활치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도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L-튜브 피딩하는 환자였는데 그 피딩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VFSS 있죠. 그 L-튜브 빼면서 이제 연화 기능 검사하는 거 그 검사에 대해 가지고도 저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내가 그 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재활병원 같은 데 근무 안 해봤다라면은 그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걸 모른다면 정말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환자나 보호자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듣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자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왜 카덱스로 저희가 뭐 인계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한 달 전에 어쨌고요. 일주일 전에 어쨌고요. 내가 파악이 되는데 방문간호사라는 그런 환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센터는 뭐 인포메이션이 뭡니까? 그거 그냥 뭐 몇 줄 문자라고 띡 받는 그 정도로 끝났거든요. 환자가 몇 살이에요? 당뇨가 있어요? 뭐 당뇨발이 있어요? 끝. 그러면
그 한두 줄의 그 정보를 가지고 나는 생판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그냥 환자를 맞닥뜨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도 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만약 요양병원에 이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뭐 생뚱맞게 뭐 소아과라든지 뭐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뭐 그런 전혀 노인과 관련 없는 과 있잖아요. 그런 과에 일을 했던 선생님들은 함부로 덤벼드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그 방문간호사로 나가기 전에 내가 그 가정이란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내가 어떤 처치를 하다가 이게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를 보호해줄 만한 어떤 것이 있냐? 그거는 정말 의무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센터랑 제일 처음에 알바 이제 계약을 할 때 네가 무슨 일 있을 때 우리한테 연락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런 거 뭐 종이 한 장이라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용감하게 겁 없이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간호를 만든 그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방문간호 조무사랑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 토시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있는 가정에 있는 대상자라든지 가정에 있는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방문간호 조무사인지 방문간호사인지 그거 뭐 정보를 알고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내 몸을 맡기는지 그거야 잘은 모르겠지만서도, 그런데 이제 간호사랑 조무사가 구분은 둬야 되잖아요. 물론 방문간호 조무사라는 그 잡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직종이죠.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니까. 하지만 이제 방문간호사랑 방문간호 조무사는 최소한의 일하는 직무에 있어서 구분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방문간호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간호사가 안 들어간 거 아닌 것인가?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의무심이 되게 듭니다. 왜 우리 장교회양 이제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되게 많아질 것이고, 이 노인들이 집에서도 이제 의료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고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이 방문간호라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고 이 방문간호사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문간호사가 아까 말했듯이 경력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2년만 채우면 무조건 뭐 이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을 하루 이틀 받는다고 뭐 한두 달 받는다고 내가 이제 어르신을 케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이 의료적인 질적인 걸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자격 요건이란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 전문 간호사라든지 가정 전문 간호사처럼 어느 전문 간호사 과정을 거치고 실습과 이론을 다 마스터한 그런 사람을 이제 방문 간호사로 뽑든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선을 둬야지 이게 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게 고용하는 거 형태도 아르바이트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뭐 진짜 이거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면 되지 라고 되게 쉽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간호센터라는 거를 무작정 오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문간호센터를 운영 중이신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고 이제 현장에 이제 방문간호사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고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되게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케어만 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 나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방문간호라는 걸 얼마나 질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간호사들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간호사의 자업으로 하나로 이제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있고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케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문간호사의 시급만 보고 이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문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내용이 방문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